이화영 부지사를 둘러싼 지난 한 달은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었습니다. 부지사 재판에서 부인과 변호사와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 검찰로 몰려가고 한동훈 장관은 이런 의원들을 마피아라고 부르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들은 각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를 둘러싼 논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뉴스에 진행하면서도 편가르는 이 정치권 행태를 정말 많이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편을 좀 갈라보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편을 가르지 않고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편 가릅니다. 자, 검찰 편 있어요. 검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검찰은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뭔가 지금 수사를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민주당 여기 이제 파란색이에요. 그죠?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 수사하는 이 건과 관련해서 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검찰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빨간색.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자꾸 검찰이 여기 압박해서 말을 못하게 한다. 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파란색. 심지어요. 이래서 편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도 편이 나눕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이쪽 편, 법무법인 덕수는 이쪽 편. 네. 그러면 자, 이 핵심은 누구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화영 부지사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처음엔 파란색이었어요. 그죠? 자, 이 건 뭐죠? 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어요. 쌍방울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 북한 보내려고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무슨 소리? 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소리. 대북 송금에 필요한 경기도의 대북 활동은 없고 나는 이 대북 송금 쌍방울에 부탁한 적 없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북한에 보내달라고 쌍방울에 얘기한 적이 없어. 완전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바뀝니다. 언제? 지난달 7월 달에. 자,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편인 덕수 법무법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 물론 이쪽에서는 검찰이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7월 상황인데 그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내가 부탁을 했고 그 부탁한 게 2019년 7월이 이 필리핀 국제대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후에 이 사항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또 대북 송금 내용도 보고를 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탁도 했고 쌍방울한테 그 부탁한 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 돈을 보냈고 그 보낸 것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화영 지사는 이제 빨간색으로 온 걸까요? 이게 지난달 18일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이후 한 달 동안 정말 요동을 칩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감옥 구치소에 있죠. 이 부지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본인을 이제 변론하는 변호사죠. 자,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가 계속 많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서민석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변호사가 총 7명인데 그중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민석 변호사는요.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이 부장판사까지 지낸 정통 법조인인 거죠. 들리는 말로는 이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혐의가 많기 때문에 이 조서가 5만 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상상이 안 되는데 5만 페이지라는 거야? 그 5만 페이지를 다 읽은 거의 유일한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아까 많이 요동쳤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아까 제가 편이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등장을 하는데 어쨌건 이 서민석 변호사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어쨌건 이 서민석 변호사가요. 7월 18일 재판에 나와서 지금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했었다. 그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리거가 된 거죠. 왜 이화영 부지사가 변심한 거냐. 처음에는 이런 방북 추진해달라고 한 적 없다더니 했다라고 말을 바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언만 있었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도움을 받고 내가 북한에 돈을 줬는데 실제로 이 북한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실제로 그 대가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나는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도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나는 네가 돈 보낸 것도 몰랐어라고 끊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김성태 회장과 같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라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크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 기억하시면 이럴 겁니다. 대장동 업자인 남욱이 당시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혐의가 뭐예요? 정진상 실장을 거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업자에게 돈을 몰아주려고 혜택을 특혜를 줬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잖아요. 그런데 이건 고리가 여기서 끊겨 있어요. 정진상 실장에서. 정진상 실장이 나는 이재명 시장이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버텨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정진상 실장이 입을 다물면서 끊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직접 보고한 사람이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장동 때보다 더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반대편이 나섭니다. 다시 편가릅니다. 반대쪽이 나섭니다. 이게 7월 18일 상황이에요. 바로 7월 18일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누가 나서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나섭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가세를 해요. 7월 18일 바로 이날 재판 이날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민주당에게 자필 탄원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자, 남편이 지금 진술을 바꿨잖아요. 자, 검찰이 남편을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 바뀐 건 검찰이 남편을 압박해서 남편이 그 고립에 못 견뎌서 지금 허위 진술하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김성태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서 지금 압박해서 남편이 허위 진술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날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검찰이 이화영 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 압박하고 있다. 바로 그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빨간색으로 온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편이 나눠지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이 이화영 부지사가 빨간색 색채를 뺀 검은색으로 돌아오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는 방북 추진해 달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7월 19일 상황인데 이틀 뒤 7월 21일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라면서 이게 공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파란색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이화영은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 듯한 뉘앙스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돼요. 자, 이 편지는 누가 공개하느냐? 이 서민석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 편지를 공개를 해요. 자, 언론, 모든 법조계 정치인이 헷갈립니다. 대체 뭐야? 이화영 부지사의 본심은 뭐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다시 파란색이네? 이 옥중 편지 진짜야? 진짜 이화영 부지사가 쓴 거 맞아?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때부터요. 이게 이제 21일이죠. 24일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 검찰에 항의해요. 너 이화영 부지사에게 회유 압박했지? 막 이러면서 항의하고요. 이때부터 민주당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안민석 의원 등등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만나고 싶다 특별 면회를 신청하는데 법무부가 거절을 해요. 입 맞출 수 있다고. 자, 이화영 부지사의 생각이 뭔지도 헷갈리는 상황에 검찰과 민주당은 엄청나게 한판 붙는 상황에서 7월 25일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열립니다. 자, 이 재판에 이화영 부지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안 나와요. 야, 왜?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요. 변호사 해임 신고서를 냅니다. 누구를 해임하느냐?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유가 이렇습니다. 검찰의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 태도에 우려하죠. 이 일부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예요. 검찰이 유화적이다. 뭘 의심하느냐?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흔히 말해 형량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대가로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을 낮추는 걸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유화적이라서 해임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서민석 변호사가 해임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날 것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재판정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자, 판사가요. 배우자 이름으로 변호인 선임 관련 의견서가 제출이 됐어요. 무슨 얘기죠? 이거 서민석 변호사 자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제 의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부지사가 부인이 변호사 해임돼서 서민석 변호사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요거 다시 파란색으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내 뜻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지금 방청석에 있어요. 이게 허리춤에 지금 팔 올라갔죠. 화가 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호통을 칩니다. 그래도 이화영 부지사 현재 법원에 제출된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요. 분통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자기가 누구예요? 이제 남편이죠. 남편. 답답합니다. 이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이제 와서 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돼. 번복하고 있다. 검찰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맞으니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남편이 검찰에 회유당해서 진술을 번복했고 그걸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하고 있으니 서민석 변호사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화영 부지사는요. 서민석 변호인이 있어야 되고 난 이 사람 아니면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자, 재판장은요. 이 판사는요. 변호인은 누가 선임할 권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선임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족이 반대해도 본인이 원하면 이 해임 신고서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민석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을 유지합니다. 자, 이 와중에 검찰이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을 지난 6월에 입건한 사실이 또 드러납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네, 복잡하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또 왜 입건이 된 걸까요? 이거였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게 우리 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 북한으로 좀 보내줘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행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벌어졌던 행사인데 경기도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북한과 함께하는 세미나 행사였어요. 보통 여기에 이제 쌍방울이 돈을 태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행사 때 필리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자, 그랬더니 근데 요때가 자료가 중요할 것 아니에요. 요때 실제로 이제 북한 방북을 요청했냐 마냐.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이때 자료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경기도가 갖고 있겠죠. 경기도가 이 행사를 같이 주최를 했으니까. 경기도에 아는 사람에게 남편이 부지사였으니까 이제 경기도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사 당시에 방북 요청했던 뭐 공문이나 자료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이렇게 요청해서 누구에게 줬냐면 이재명 대표실에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줬다는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에 이 관련 자료를 빼돌려서 이게 줬다 이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뭐냐? 네, 이 상황 속에서요. 네, 8월 2일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김성태 회장도 지금 감옥에 있죠. 김성태 회장의 옥중 편지가 또 나옵니다. 옥중 편지가 지금 난무하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이 호도되는 작금의 상태를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자, 피를 누구에게 토하느냐?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했다라고 하니 노상강도에 비유한 사람 정치인 기자들이 막 찾아보죠. 그러니까 이름은 안 적고 이렇게 쓰거든요. 누구야 봤더니 이재명 대표예요. 그 며칠 전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를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회장이 노상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상강도가 김성태 회장이 자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 털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봐줘서 김성태 회장에게 강도인데 경범죄로 혐의를 낮춰서 기소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회유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무슨 소리냐? 나는 진실을 말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했던 정당은 또 어디냐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서 옥중 편지를 쓰게 한 거야 아니야라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물밑 싸움이 벌어지는 스토리는 이해되시죠? 그죠? 쫓아오실 수 있으신 상황이었죠. 자, 이 상황에서 8월 8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금 8월 2일 상황까지 왔죠. 8월 8일 재판에 누가 나와요? 이화영 부지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언론, 검찰, 부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 8월 8일 재판에 주목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대체 어떤 진술을 직접 할 것이냐. 자, 이화영 부지사 8월 8일 재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건 옥중 편지, 그죠? 옥중 진술, 그리고 변호인 진술 밖에 없어요.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한 게 없어요, 그죠? 본인 입으로 내가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방북 내용 보고했다, 대북 송금 비용 보고했다라고 하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죠? 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8월 8일 날. 자, 당연히 이 변호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 7월 25일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가 이 변호사 해임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해서 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안 와요. 다른 변호사가 옵니다. 이 변호사가 와요.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 이 변호사는요, 민변 회장 출신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지사 당시 선거법 위반, 그 유명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변호사로 참여를 해서 이재명 대표 승소한 변호사가 갑자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원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어요. 근데 이 서민석 변호사가 안 오고 김영태 변호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뭘 들고 오냐면 이 김영태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걸 냅니다. 증거 부동의 의견서. 이게 뭐냐? 자, 이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7월에 진술한 거 있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 방북을 부탁했고 그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고 나중에 대북 송무까지 보고했다. 이거. 요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검찰이 회유 압박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서 검사와 대판 싸웁니다. 누가요? 김영태 변호사가요.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본인은 이 서민석 변호사가 보내서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는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내가 좀 나을 그러니까 자기 보고 대신 가서 요걸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서민석 변호사가. 해광 변호인 측에서. 해광 변호인이 이 서민석 변호사예요. 이 회유 협박 때문에 이 진술을 한 거니 이 진술을 재판 증거로 부인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묻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피고인 의사에 맞는 발언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피고인 누구죠?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자, 이게 참 좀 속된 말로 하면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왜냐?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 나온 변호사예요. 그죠? 그런데 검사가 아니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가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맞는 발언을 하고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김영태 변호사가 발끈합니다. 당신이 변호사예요? 당신이라니요. 예의 지키시죠. 당신이 안 지켰잖아. 나는 하느님께도 당신이라고 해. 그럼 검사가 그럼 하느님한테 당신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피고인하고 조율이 안 됐는데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가 조율이 안 됐는데 오로지 검찰에서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미션을 받아요? 나 이제 재판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김영태 변호사가. 그러면서 나 그러면 변호사 안 하겠다고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가고 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나 이거 처음 듣는데요 얘기를 해요. 전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변호인 누구냐면 김영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러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판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의견서를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하느냐? 난 이 사람 없으면 재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도. 서민석 변호사가 나와야만 난 재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8월 8일 재판도 또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이 검찰에 진술한 거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는 건 일단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재판에서 본인 입으로 이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이 재판 다음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방해. 이 김영태 변호사의 이 내용을 사법방해로 규정을 합니다. 보스는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하는 것 같죠. 자, 검사가 여기서 당신 미션 받고 온 거 아니에요? 라는 거와 일맥상통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러 나온 게 아니라 미션 받고, 누구 미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 쪽 미션을 받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8월 22일 또 재판이 열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편을 나눌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편이 갈렸지만 이 편 내에서도 각각의 속내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자,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자, 실제로 이해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화영 부지사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지금 엮고 싶은 거죠. 그죠? 계속 그 엮고 싶은 상황 속에서 지금 압박을 막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일 먼저 넘어온 건 김성태 회장이었어요. 김성태 회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그 비용을 다 쌍방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 돈 보내면 안 됩니다. 그죠? 북한은 지금 돈을 보낼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외화 민발출 혐의,
그다음에 막 북한에 돈 주면 자칫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는 이화영이 달라고 해서 내가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공이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 어떤 속내죠? 난 이재명 잘 되라고. 아직 이재명 대표가 나의 방북을 내가 북한에 가려니 추진하세요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아직 그까지 진술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 잘 되라고 그 방북 요청했고 그 내용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라고까지는 간 겁니다. 그죠? 진술까지는. 이재명 잘 되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잠깐 떠넘기는 거죠. 자기 상부인 이재명 지사에게. 그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는 서민석 변호사는 나는 이화영 형량을 낮추려고 내가 변호하는 사람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선 여기를 좀 떠넘겨야 좀 주니까 라는 속내들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이건 뭐 제 해석이 아니라 이제 법조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쪽은요? 파란색 쪽은요? 민주당 이재명까지 안 가도록 여기서 끊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알아서 한 거지. 여기는 지금 우리 대표까지 오지 못하게 하니까 자꾸 여기가 말이 바뀌니까 여기를 검찰에 회유 압박 방했다고 압박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못 가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요? 난 모르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냈는지 여기서 부탁했는지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 그럼 이분은 사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남편 생각하면 여기랑 같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요 파란색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서 장렬히 흔히 말해 전사하고 나중에 민주당 쪽으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여기를 끊었다라는 거를 해서 정치적 재개를 노리는 장기적 포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파란색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다음 이 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금 검찰 출석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르면 다음 주, 빠르면 막 다음 주 얘기도 나와요. 자, 이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지금 이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심이에요. 여기가 정말로 여기까지로 떠넘길 생각이 있느냐? 흔히 말해, 난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고 내가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 나와버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22일 재판이 또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때 또 서민석 변호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도 자기도 계속 이런 상황이면 사임할 뜻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주변에 밝혔다는 걸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8월 22일에 뭔가 또 변화가 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그 진술을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혐의, 이 의혹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화영 부지사 변호의 논란을 지난 시간 오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건이 끝나는 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아직 완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을 일단 이렇게까지 나눠진 것까지는 보이는데 8월 20일 재판 그 이후에 여기 검찰 소환 그 상황 지나가면서 조금 정리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